우리는 글로벌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 특히 G-7, 중국, 러시아 간의 영향력 다툼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경제적 패권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3국에서의 마음과 마음을 얻기 위한 더 깊은 경쟁입니다. 연례 회의를 위해 일본에 모인 G-7 정상들은 브라질,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구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세분화된 외교와 인프라 투자 제공, 러시아의 무기 및 핵 에너지 기술 공급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G-7의 접근 방식이 주로 가치 중심 전략에서, 특히 무역 및 안보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가시적인 제공에 기반한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7의 노력만이 이들 국가가 고려하고 있는 유일한 제안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주목할 만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어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은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G-7의 이러한 움직임은 서방 강대국이 더 이상 유일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몇 중견국 관리들은 서방 강대국이 아프리카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아프리카가 서방을 더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글로벌 힘의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G-7의 새로운 초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는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에 맞서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전략적 결정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서구 기업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영향력의 새로운 역학관계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특정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과 파트너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매트릭스이며 각국이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다른 강대국과의 협력에 따른 비용과 이점을 평가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영향력 게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는 협력과 분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G-7, 중국, 러시아가 글로벌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이득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은 전략적 제3국입니다. 이들의 결정이 세계 정치와 미래 세계 질서의 윤곽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중대한 문제, 즉 현재 진행 중인 부채 상한선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의회와 백악관이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현금이 고갈되어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시점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입장이 깊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상당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해야 할 잠재적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술적이고 다른 하나는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부채 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그중 하나는 1조 달러 규모의 동전을 주조하여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는 정부 계좌에 예치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은 미국 정부 부채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제14조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악관이 국채 발행을 재개할 수 있고 사실상 부채 한도를 위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법의 해결책은 금융공학, 특히 이자율이 매우 높은 채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부는 채권의 액면가를 크게 줄이면서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조달하여 부채 상한선 아래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방법은 영리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금융 자산인 미국 국채의 위상에 걸맞은 조치가 아니라 편법과 허점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결책은 각각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훨씬 더 지저분한 미봉책이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재무부는 세수에서 현금을 따로 떼어내 이자를 지급하고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결과 정부의 비이자 지출이 약 4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긴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재무부 관리들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 군인보다 채권 보유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함의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때 부채 상한선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 지정이 초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 경제고문이었던 달립싱이 제안했듯이 며칠간의 우선순위 조정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세계 최대 경제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